네, 안녕하세요. 다시 확통 시간 됐는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뭘 배웠었는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다 잘 잡고 가고 있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항분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그러니까 11강까지 해서 우리가 이항분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항분포의 식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통해 함수는 그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그리고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이 이산확률 변수가 아니라 또 하나의 부류인 뭐가 있다고 했죠? 연속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는 연속확률 변수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는 보통 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연속확률 변수는 표가 아닌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한다라고 해요. 보통은 우리가 나타내기에 좀 표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방법을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잡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용 연속 확률 변수의 그 개념들 그리고 그냥 오늘 내용은 그냥 뭐 외울 거 계산할 거 없이 그냥 여러분들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그냥 편하게 마음 먹고 학습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뭐 다 받아놨겠죠? 그래서 그 학습지 같이 보면서 여러분 이 수업 이렇게 천천히 잘 따라와 주길 바랄게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연속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연속 확률 변수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이제 잡고 가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나뉘어 있다. 이산 확률 변수는 따로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산확률 변수라고 얘기했다라고 했다면은 연속 확률 변수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걸 여러분들 이미지적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옆에 나와듯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은 어떤 구간에서 그 실수값 아무거나 잡더라도 그게 가능한 값일 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150에서 170이라는 그런 구간을 잡았어요. 자, 이 구간을 잡았을 때 키라고 예를 들면은 자, 어떤 사람의 키를 조사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아무 숫자나 뽑아보는 거예요. 뭐 150.3. 자, 키가 150.3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150.7 아니면 169.999. 자, 이런 값도 다 가능할 거예요. 뭐 키가 이렇게 센티미터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할 때 가능한 값이죠. 나올 수 있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간을 설정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취할 수 있을 때 이때 얘를 바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돼요. 뭐 연속 확률 변수 이미지로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연속 확률 변수는 하나만 갖고 오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구간을 설정했다고 150, 160, 170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이 사이사이에 빠진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부족한 그런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간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자연스러울 때 얘를 연속 확률 변수라 한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조사할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조사하면 그냥 이산 확률 변수로서 이렇게 보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구간으로서 조사할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연속 확률 변수로 보고 이렇게 분석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변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건데 이산 확률 변수는 하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그렸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표를 그릴 때 x와 그 x에 대한 확률 이렇게 표현해서 x 값이 하나하나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0, 1, 2, 3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써놓고서 각각의 x가 0일 때의 확률, x가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3일 때의 확률을 각각을 써주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가 분석하기에도 좀 편했지만 자,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하나하나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뭐 키를 뭐 150, 151, 152 이런 식으로 쓴다 해도
그 사이사이에 있는 애들까지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연속 확률 변수는 아예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로는 우리가 나타낼 수 없다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그 방식에,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식에 식이 있었고 표가 있었고 그래프가 있었던 거 기억할까요?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는 보통 이 두 가지 또는 그래프도 이렇게 가능했어요. 근데 연속 확률 변수에 있어서는 표를 쓰기에는 좀 어렵다,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식과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식과 표는 아무리 연속적인 모양이라도 그걸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잡고 하면 되겠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식이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그걸 잘 해석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나타난 연속 확률 변수를 식이나 그래프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업 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한번 우리가 그 그래프로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그래프에 뭔가 그래프를 보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까지 같이 한번 이렇게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언제죠?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도수 분포 표를 갖고 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3이었나요? 하여튼간에 중학교 때 배웠던 도수 분포 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키를 예를 들면은 하나하나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간으로 잘라서 표현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5에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그 기록을 이렇게 썼는데 뭐죠? 100명의 사람들이 창의력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초 단위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초별로 이렇게 얘기가 좀 어려우니까 얘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볼 수 있으니까 구간으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초에서 10초까지, 5초 이상, 10초 미만 몇 명, 10초 이상, 15초 미만 몇 명,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여러분들 이름은 기억나지 않더라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도수가 무슨 뜻이냐면, 도수라는 거는 그 구간에 해당하는 자료가 몇 개예요. 그 구간에 여기서는 그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5초 이상 10초 미만인 사람들은 100명 중에 16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근데 상대도수라고 써있어요. 자, 상대도수는 뭘까요? 상대도수는 전체 중에서 그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 비율을 얘기한 거예요. 비율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비율은 전체분의 그 해당되는 사람들의 도수의 크기,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100명이니까 100명 중에 16명이다 이렇게 해서 100분의 16 또는 0.16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면서, 자, 그럼 10초 이상 15초 미만인 사람들의 상대도수, 이 구간의 상대도수는 몇일까요? 전체 100명 중에 몇 명이 해당되죠? 자, 여기 22명이 해당되니까 자료 개수가 22개니까 얘는 0.2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그거 좀 참고해서 상대도수 표 한번 다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 표 채운 거 금방 채웠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5초 이상 10초 미만인 그 구간의 상대도수는 0.16, 그리고 그 다음에는 0.22, 그 다음에 몇일까요? 0.26 되겠죠? 그 다음에는 0.18, 왜? 100분의 18 이렇게 돼서 0.18, 그 다음에는 0.12, 마지막에 그냥 0.6 쓰면 안 되죠. 0.06, 100분의 6이니까 0.06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를 나타내봤는데 우리가 굳이 상대도수를 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놨을 때, 이 걸린 시간을 변수 x라고 놨을 때 그 x에 해당되는 확률을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확률이니까. 그래서 확률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체분의 그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 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확률이 되잖아요. 전체분의 그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해보면은 상대도수랑 확률이랑 굉장히 유사한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도수를 확률의 개념으로 이렇게 넘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상대도수를 구해봤고,
자, 그럼 이 상대도수 구한 거를 토대로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얘네들이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그래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대 그래프보다는 이런 양 끝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맨 위에 가운데다 점을 찍은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히스토그램을 주황색깔 선으로 이렇게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잘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각 구간에 대한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런 아이디어로 넘어가긴 할 건데, 자, 그럼 우리 그 학습지 질문 두 개가 있어요. 한 사람의 기록이 10초 이상 15초 미만일 확률은 몇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위에 히스토그램에서 표시된 부분의 넓이는 몇인가요? 라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부분,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 한번 답해보고 다음 이렇게 우리가 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에 답을 해봤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한 사람의 기록이 10초 이상 15초 미만일 확률은 몇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자, 전체 사람 수가 100명인데 10초 이상 15초 미만인 사람들이 몇 명이죠? 도수가 22니까 22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0분의 22 해서 확률은 100분의 22다 또는 0.22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뭐랑 같죠? 우리 상대도수랑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을 활용해서 그 확률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위에 히스토그램에서 표시된 부분의 넓이 몇인가요? 라고 했어요. 자, 그 넓이는 몇이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의 넓이는, 자, 가로가 몇이에요? 자,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될 텐데 가로가 몇이에요? 가로가 5예요. 10초에서 15초까지니까 간격이 5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세로는 몇이죠? 세로는 우리가 아까 구한 0.2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도수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넓이는 몇이 되죠? 5 곱하기 0.22 해서 1.1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1.1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하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얘기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 10초 이상 15초 미만인 그 사람들의 그 구간의 확률은 0.2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래프를 보니까 그 표시된 그 네모칸 친 그 10초에서 15초 사이 그 구간의 넓이, 그 막대 그래프의 넓이를 이렇게 우리 계산해 보니까 5 곱하기 0.2 해서 1.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었다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확률은 우리가 지금 볼 때 여기서 곱해진 이 5라는 것만 다시 돌려준다면은 우리가 그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넓이를 갖고 확률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고,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5라는 게 어떻게 표현된 거죠? 자, 10초에서 15초라는 그 구간의 차이만큼, 구간의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계급의 크기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이 계급의 크기만큼이 여기에 곱해지게 된 거예요. 왜냐? 가로의 크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래프를 그릴 때 세로축을 계급의 크기로 나눴어요. 상대도수였는데 원래는 상대도수를 우리가 세로축으로 썼었는데 계급의 크기로 나눠서 표현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따지면은 5로 이렇게 다시 나눈 거예요. 계급의 크기가 5가 되니까 이 5로 나눠서 상대도수를 다 5로 나눠서 우리가 세로축을 설정하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 세로축을 설정하니까 우리가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그렸을 때 저희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이 뭘 뜻한다? 바로 여기 10초에서 15초 미만일 그 확률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넓이와 확률이 같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로축을 그냥 상대도수가 아니라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도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래프를 이렇게 세로축을 잡아놓고 표현을 하면은 넓이와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와 확률이 같아지게 되더라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활용해서 우리가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걸로 발전시켜 나갔어요. 자, 근데 지금 볼 때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변하는 상태라고 했는데 그냥 10초에서 15초, 15초에서 20초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기에는 너무나도 러프한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딱딱 떨어진 그런 블록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연속적인 부드러운 형태로 나타내려면, 자, 얘를 1초 단위로 나타내면은 조금 더 상세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에서 11초, 11에서 12초, 12에서 13초 이렇게 구간을 더 세분화하면은 우리가 더 자세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봤어요. 그 가로를 이렇게 더 쪼갰어요. 더 쪼개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쪼개니까 이렇게 더 이렇게 상세하게 나타나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아주 미세하게 우리가 극한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아주 많이 이렇게 쪼개서 그 계급의 크기를 0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면은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할 때 이런 곡선의 형태로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을 하고, 우리가 지금 볼 때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라고 한다면은, 자, 지금 표현의 부분이 여기 10에서 15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넓이가 뜻하는 건 뭐가 될까요? 이 그래프의 넓이가 뜻하는 게 이제 바로 확률이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아까 넓이가 확률이 되도록 이렇게 세로축을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면은 이곳에서의 넓이가 바로 이 구간 10에서 15초 사이의 그 넓이가 확률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렇게 맞춰놨으니까 이 그래프가 확률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이런 그래프가 되었다.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그냥 10에서 11까지의 그 확률을 구하고 싶다, 10에서 15까지가 아니라 10에서 11까지만 우리가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이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5에서 15까지의 그 확률을 구하고 싶다, 5초 이상 15초 미만인 그 사람들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5에서 15까지 잘라서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렇게 넓이로서 확률을 얘기하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처럼 연속 확률 변수를 그래프로 표현해 봤고, 그 그래프의 표현에서 그 그래프도 확률을 좀 나타내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아이디어를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좀 이해하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딱 하나예요. 그냥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그런 표현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그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구간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잘라내서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구간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봤는데,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도 식으로 표현하고 표로 표현하고 했었잖아요. 연속 확률 변수도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래프 함수식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그걸 보더라도 너무 걱정 말고, 이산 확률 변수는 표였다면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각각을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많이 이렇게 접하고 그려보고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프로 나타낸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학습지 2페이지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그래프의 성질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할 이렇게 개념 정리는 마무리할 건데, 자,
이산확률 변수도 각각의 성질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만 살펴보고 연소확률 변수로 다시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이산확률 변수는 각각의 성질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자, 이렇게 표로 그리든 뭐 식으로 나타나든 뭐 그래프로 그리든 그 성질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일단 각각의 확률값, 일단 확률값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확률값은 0 이상 1 이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모든 확률을 다 더한 것,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몇이라고 했죠? 모든 경우의 수의 확률이기 때문에 1이 된다라고 두 번째 성질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성질은 어떤 구간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을 얘기하자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애들 확률들을 다 이렇게 뽑아내서 그 부분의 합을 구하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성질을 우리가 얘기했었거든요. 자, 이산확률 변수랑 굉장히 비슷해요. 연속확률 변수의 그 함수의 성질도 굉장히 비슷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이산확률 변수에서 연속확률 변수로 넘어올 때 어떤 것이 비슷한지 또 어떤 것이 차이가 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속확률 변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성질들이 있다라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산확률 변수에서 첫 번째 성질이 뭐였죠? 0에서 1 사이다, 0 이상 1 이하이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할게요. 이렇게 뭐 그래프가 그려졌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자, 얘는 이 x축 위쪽에서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세로축을 뭐라고 했었죠? 상대도수, 그냥 상대도수가 아니었죠. 계급의 크기 분의 상대도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상대도수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확률과 비슷한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봤기 때문에 확률이 0 아래로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0보다 일단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fx라는 함수는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런데 얘를 여러분들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얘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얘가 그냥 확률이 아니라 계급의 크기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계급의 크기가 만약에 뭐 1보다 작았다면은 얘는 덜 커진 값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1보다 작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이렇게 없어지고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산확률 변수와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연속확률 변수의 그래프에서는 그냥 단순히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의 두 번째 성질이 뭐였죠? 모든 것들의 합을 다 구하면은 1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연속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넓이가 바로 확률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A에서 B까지라고 했을 때, A에서 B까지라는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전체 구간의 넓이를 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 전체 구간에서의 넓이는 몇이 될까요? 얘는 바로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산확률 변수도 전체 확률의 합은 1이 됐던 것처럼 얘도 이 전체 구간의 넓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전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확률이란 뜻이에요. 넓이가 확률이니까 이 전체 구간의 넓이는 전체의 확률이란 뜻이죠. 그래서 전체 구간의 넓이는 전체의 확률이 되니까 1이 된다라는 게 바로 두 번째 성질이에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듯이 y는 fx와 a에서 b까지라고 했으니까 a와 b, x는 a와 x는 b 이렇게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는 몇이 된다? 1이 돼야 한다라는 게 바로 두 번째 성질이에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각자만의 언어로 이렇게 잘 써놓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성질. 이산확률 변수에서 세 번째 성질이 뭐였죠?
어떤 구간에서 어떤 구간까지 이렇게 일부분만 얘기하더라도 그 구간에서의 확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그 아래 확률들을 다 더한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근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 확률들을 일일이 뭐 더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 우리가 그냥 여기 뭐 C에서 G까지 C부터 G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 C에서 G까지 잘라낸 이 구간의 넓이를 바로 확률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속 확률 변수는 넓이를 확률로 얘기한다라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잘 잡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질 첫 번째, 이 그래프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위쪽으로 이 x축보다 위쪽이나 x축과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생긴다. x축을 중심으로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 성질이고, 두 번째, a에서 b까지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면은, 그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다면 정의역의 모든 구간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부분의 넓이는 몇이다? 1이 된다. 왜 1이죠? 전체의 확률이니까. 그래서 1이 된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특정한 구간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 가지 성질 잘 적어놓고 우리가 뭐 문제를 푼다던가 이상 연속 확률 변수의 그래프를 해석할 때 잘 활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할 점만 이렇게 잡고 가자면, 여러분들이 그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할 때 이상확률 변수에서 했던 대로 여기서의 함수값을 여기서를 뭐 FC라고 한다면은 여기서의 함수값을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라 어떤 게 확률이라고 했죠? 바로 넓이가 확률과 같아진다는 거. 주의사항 이렇게 여러분들 잘 적어놓고 가길 바랄게요.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라 넓이가 확률이라는 거, 그 부분 잘 짚어놓고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넓이가 확률이구나 라는 거, 그 부분만 잡고 가면은 연속 확률 변수 그래프,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 설명 안 했는데 이산 확률 변수를 식으로 표현할 때 이상확률 변수를 식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었냐면은 x가 어떤 값일 확률은 뭐 몇이에요 이렇게 식으로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x는 뭐 0, 1, 2, 3 이렇게 가능한 값을 써놨었는데 얘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이산확률 변수일 때 식으로서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걸 확률 질량함수라고 불렀어요. 여기 값에다가 얘를 넣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확률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함수처럼 얘기하고 확률 질량함수라고 불렀는데, 자,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각각의 그 점에 대해서의 확률은 몇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래프를 따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그래프는 뭐 얘도 어떤 식을 가져요. 그리고 그 구간은 A에서 B까지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 아까 그랬던 대로 이건 우리가 좀 이따 예제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얘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그냥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칭까지 여러분들이 헷갈린다면은 이 부분 잘 잡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는 각각의 x값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표현했다면은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식표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잡아두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각 지점에서의 확률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잘 정리해 놓고 가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한번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 더 이렇게 찾아보고 할 건데, 같이 한번 예제 1번과 예제 2번까지 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보면서 확률 밀도 함수 그리고 뭐 연속 확률 변수, 자 이런 용어들이 막 나왔는데 그런 것들의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이런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따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x일 때, 근데 범위가 주어졌죠. 0에서 2까지만 이렇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자, 얘 그래프 그릴 건데, 자, 확률 밀도 함수. 자, 여기서 확률 밀도 함수의 첫 번째 성질이 뭐였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였죠. 그러니까 얘는 y는 kx라고 한다면은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는 x축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긴 지나는데 항상 이렇게 위에서 생기는 그런 그래프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조금은 좀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울기가 양수인 이런 애가 나타나겠구나 라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x가 0에서 2까지만 포함된다, 0에서 2까지만 이렇게 얘기된다라고 했어요. 그 정의역이 0에서 2까지니까 2까지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얘를 y는 fx,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럼 k의 값을 먼저 구해버려요. k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k의 값은 지금 얘가 y는 kx예요. 그래서 여기 0부터 2까지 그리고 2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 그럼 우리가 k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연속 확률 성질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첫 번째 그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건 이미 썼으니까 뭐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걔는 구체적인 k의 값은 구할 수가 없고, 세 번째는 우리가 특정 구간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특정 구간의 확률조차도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쓸 수가 없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전체 구간의 넓이는 몇이다? 얘는 바로 1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활용할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구간이 어떤 모양이죠? 지금 보니까 삼각형 모양인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의 넓이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이 가로 밑변의 길이 몇이죠? 밑변의 길이 0에서 2까지니까 2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세로 높이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의 y값, 함수값을 구하면 되는데, 자, 2일 때 이 높이가 몇이 돼요? 여기다 2를 대입해주면은 여기는 2k가 되잖아요. 2,2k가 되니까 여기의 높이는 2k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2k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몇이다? 얘가 1이 돼야 돼요. 얘를 이렇게 약분하니까 2k는 1이다. 자, 그럼 k는 몇이다? k는 2분의 1이 돼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성질을 이용해서 그 k의 값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전체 영역에서의 넓이는 바로 몇이 돼야 된다? 얘는 바로 우리가 전체 그 확률이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걔를 활용해서 k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1에서 2분의 3까지의 그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해요. 1에서 2분의 3까지의 확률. 우리 어떻게 구할까요?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의 그래프에서는 어떤 게 확률이라고 했죠? 넓이가 확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에서 2분의 3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잘라 보면은 이런 식의 사다리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수직으로 잘랐으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사다리꼴이라 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의 길이는 몇이죠? 1에서 2분의 3까지니까 2분의 1이 돼요. 2분의 1이 되고, 자, 여기 높이는 몇일까요? 여기
여기 짧은 변 1일 때의 함수값이 돼야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y는 kx라고 했는데 k값 구했잖아요. k값은 2분의 1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 x인데, 자, 그럼 여기서 함수값은 몇이다? 2분의 1, 1,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고, 자, 그럼 여기 긴 쪽, 얘는 길이가 몇일까요? 2분의 3일 때 함수값이니까 2분의 3을 넣어주면은 4분의 3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했죠? 사다리꼴의 넓이 두 밑변의 합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2분의 1을 하면 됐어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두 밑변, 짧은 변과 긴 변 4분의 3을 두 개 더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우리 했었죠. 혹시라도 사다리꼴 넓이가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은 그냥 여기서 이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서 넓이를 구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한 방식으로, 기억하기 쉬운 방식으로 자, 이렇게 그래프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자, 계산하면 몇이 되죠? 여기 안에 있는 애는 4분의 5가 되고, 여기 두 개 곱하면은 4분의 1이니까 둘을 계산하면 16분의 5라는 그 값을 얻게 돼요. 그래서 x가 1 이상 2분의 3 이하일 확률은 16분의 5다라는 걸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이때 각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k의 값이라든가 그때 확률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수학2에서 적분을 배우고 나면은 뭐 간단하게 식을 계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지금 수학2를 배우고 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배운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도형으로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고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각각 확률값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했던 그 방식들 잘 생각해 보면서 예제 2번 잠깐 풀어보면 좋겠거든요. 예제 2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그리고 그래프를 또 어떻게 해석하고 확률 값을 계산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면서 예제 2번 풀이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잠깐 영상 멈춰놓고 잠깐 영상 멈춰놓고 좀 이따 선생님이 풀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예제 2번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2번은 여러분들이 그리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좀 생각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서 어디가 부족했는지 여러분들 잘 잡아내고 같이 이렇게 해석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좋은데, x의 값이 0에서 4까지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놓고 0에서 4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함수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k 곱하기 x 빼기 4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기울기가 k이고, 그리고 x가 4일 때 0이 되니까 4,0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가 k이고 4,0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4,0을 지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지나는 직선은 뭐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만약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0에서 4까지만 따지기로 했는데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애는 아니겠구나. 그래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그런 직선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0일 때 이 값은 몇일까요? 0일 때 값은 여기다 0을 넣어보면 되겠죠. 0을 넣어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4k가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k의 값을 구하래요. k의 값 어떻게 구하죠? k 값은 우리 전체 구간의 넓이가 바로 1이다 라는 거, 그 사실을 우리가 활용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4고 높이는 몇이죠? 높이는 4k 아니에요. 마이너스 4k 그대로. 왜냐? 우리가 이 값이 마이너스 4k라고 했으니까 양수값 그대로 써줘야 돼요. 마이너스 4k. 그래서 4와 마이너스 4k가 각각
밑변과 높이인 그런 삼각형이 되겠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4k 하면은 몇이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여기 약분돼서 마이너스 8k는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k는 몇이다? k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fx는 마이너스 8분의 1 x 빼기 4가 되겠다. 우리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에서 3까지의 확률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계산하죠? 2에서 3까지 확률을 이렇게 잘라내서 이 구간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구간을 따오면은 이렇게 우리가 사다리꼴의 모양을 다시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2에서 3까지니까 얘는 1이 되고, 그리고 여기 짧은 쪽 3일 때 함수값이 몇이죠? 3일 때 함수값. 여기 높이가 얘와 얘가 같으니까 이때 함수값을 구하면은 여기 3을 넣으면 되겠죠?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이 돼서 8분의 1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8분의 1. 그리고 2일 때는 몇이죠? 여기다 2를 넣어보면은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이걸 해석할 때 x가 2일 확률이 4분의 1이다? 아니라고 했죠. x가 2일 확률이 4분의 1인 게 아니라 x가 2일 때 그냥 이 함수의 값이 4분의 1인 거예요. 확률이 아니에요, 얘는. 확률이 아니라 그냥 함수값이라는 거.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잘 이해하면 되겠고, 확률은 넓이를 통해서만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넓이를 꼭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 넓이를 구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 1 곱하기 윗변과 아랫변 4분의 1 두 개를 더한 거 8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는 거. 여기 안쪽에 계산하면은 8분의 3이 되고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16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여기 선생님 잘못 썼네요. x가 소문자 x 아니죠? 대문자 x로 이렇게 x가 2 이상 3 이하일 확률은 16분의 3이다. 그냥 그래프로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연속 확률 변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배워봤어요. 연속 확률 변수는 식과 표, 그래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식과 그래프를 많이 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겠고,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는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길 바랄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프의 넓이를 우리가 확률로 갖고 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해요. 우리 이상확률 변수 예전에 배웠을 때는 그 따로따로 떨어진 애들은 표를 그려서 했잖아요. 걔네들 확률이 바로바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걔네들 표를 이용했다면 얘는 그 넓이가 확률이니까 이 넓이를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해석한다 라고 여러분들 잡고 가면 되겠고, 그리고 그런 성질들에 따라서 이렇게 뭐 미지수라든가 아니면 뭐 그 확률, 그 구간의 확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잘 잡고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의 표현과 각각의 그 확률 밀도 함수의 각각의 성질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고 다음 시간에 우리 이렇게 보길 바랄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분포로 정규 분포를 배운다라고 했어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항 분포를 배웠다면 연속 확률 변수에선 정규 분포를 배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정규 분포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차차 이렇게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고 그리는 방법들 잘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와주길 바랄게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